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토톡입니다. 일단 오늘 시황을 좀 살펴보면 저번주에 이제 하락 흐름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등이 지속 중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들은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힘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테마의 순환매 정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흐름이 지금 IT 섹터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져요. 정부에서 이제 뭐 언택트 관련 그런 이슈들을 내놓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해서 지금 좀 움직임들이 보여지는데, 요런 쪽은 이제 언택트 쪽에서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 그러면 요쪽 섹터에서 강한 파동이 한번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투기 자금들이 여기로 몰려가는 흐름들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현금을 한 2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한 25% 정도로 줄여서 한 2% 정도는 언택트 관련된 후발주들,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지금 좀 줄여서 오늘 이제 리딩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요번 달, 다음 달, 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요런 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건가. 그런 포인트,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두면 되겠죠. 그냥, 횡보장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횡보장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25%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고 가면서 리밸런스 포지션, 자, 수익 주는 종목 있으면 챙겨가지고 다른 종목들로 계속 채워가면서 현금은 이제 유지 대응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보고 있고요. 상승을 해서 지수 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에서 250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럼 현금을 저희는 30%까지 늘릴 겁니다. 요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해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줄일 거예요. 15%까지. 자, 요 정도 이제 대응 전략을 우리는 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2500포인트에서 더 가면 어떡하냐. 자, 100포인트에 5%씩 현금을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밑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냐. 지수가 만약 20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현금 5%까지 줄여갖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1800포인트까지 폭락이 온다. 무슨 어떤 악재들이 발생해서 1800포인트까지 폭락이 온다. 그럼 더 빠지든지 말든지 요 정도 구간부터는 저는 이제 절대적 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을 100% 대응을 하자.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1월 일단 중순까지는 요 정도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밸류를 이제 밸류 체크를 다시 해서 내년 밸류를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은 포인트를 잡아가려고 지금 이제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요 정도 대응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운영을 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제 스스로 제가 가진 스탠스와 본인의 이제 스탠스를 좀 비교를 해서 이제 대응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다 배팅을 해버리고 내려가는데 다 배팅을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좀 밸류가 좀 거품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0년 8월 25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이 자료를 준비를 했던 영상이고, 바이오 투자는 우리가 알고 하자.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이오 저는 이제 투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이걸 이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라는 이 산업군은 돈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 할 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단 기부를 하는, 그런 개념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되 돈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 있는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지금 이제 정복되지 않은 그런 질병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하려고 그러면 이쪽 산업군에는 계속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인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이제 뭐 내가 과하게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 봉사가 아니고 자꾸 봉사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부를 한다 그러면 내 전 재산을 갖다 기부하진 않잖아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이 뭐 그렇게 기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투자 포지션을 더 키워가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야 되는데, 투기적인 발상을 해서 수익을 얼마를 내야지, 뭐 임상 실패하고 무슨 회사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CEO 욕, 분식회계도 아니고 회사가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제넥신 102%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이 계셔서,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태평성대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제넥신 102%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절반 매도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죠. 다만 얼만지를 모를 뿐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탠스론 아직 바이오가 움직이는 주가 흐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이나 테마 흐름들은 제가 잡아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뭐 리딩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게 아니니까 자, 코멘트들도 정리해드리고 뭐하고 하지만 위험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고위험은 항상 리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게 크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원에서 2천만원까지 갔으면 2천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도 어느 정도 버블이 입혀져 있는지 모르고 기술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분석 자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투기적인 비중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놓고 제한한 자본 하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넥신 일봉 차트고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상장하고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동안 그냥 박박 깁니다. 바닥을 박박 기다가 뭔가 임상 모멘텀하고 이런저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2014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상승을 시작했던 시점은 이제 만원 미만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는 한 15만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한 15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이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등락폭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등락폭들이 보면 작은 파동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고요. 한 뭐 7만원 구간대에서 뭐 만 몇천 원까지 빠지고, 뭐 12만원에서 뭐 4만원까지 빠지고, 거의 뭐 변동성이 70%에서 90%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란 말이에요.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뭐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면 아직 리스크 요인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90%까지 빠진 건 없지만,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뭐 신라젠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주도 대장 흐름을 만들었던 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고점부에서는 90% 이상 빠진다란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90%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회사가 망할 만큼의 위기가 아니면 거의 90%씩 빠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흔해요. 어느 자리에서든 70% 90%는 언제든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동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코멘트 드렸을 때 마지막에 이제 ABL 바이오랑 이제 바이오 거의 마지막 이제 코멘트였을 거예요. 회원 방송에서 제넥신, ABL 바이오 등등 해서 몇 개 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좀 이제 다 흐름들이 좋았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짚어내는 것들은 테마적인 관점이랑 어떤 이슈, 미래에 나올 이슈들을 예상을 해서 이제 뭐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슈가 나올 때 사람들 관심을 받으면 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 포지션을 보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리딩이 나갈 때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항상 회원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자산 비중을 할당을 해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에는 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IPO도 자꾸 활발해지고 뭐하고 해야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바이오 기업도 이제 돈이 끼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상장을 일단 하게 되면 돈이 목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말은 뭐 이제 해가지고 뭐 인류의 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만약 하게 되면 SK 바이오팜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직원들이 직원으로 있으면 이게 상장을 딱 했을 때 대박이 났는데 뭐 공모 받았던 거에 예를 들어 몇백억 올라갔어. 그럼 뭐 1억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 됐어. 5억이 됐어. 그러면 유혹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퇴사를 한 다음에 주식을 판다 이거야. 이런 거를 이제 비난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모가에 받았는데 나중에 주식 가격이 무슨 뭐 공모가 2분의 1,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면 그걸 누가 책임져 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면서 뭐 받는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뭐 규모가 크니까 퇴사까지 해가지고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돈이,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글로벌리 지금 보면,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세에도 가장 가파른데 이게 뭐냐면 거의 대박을 쫓는 투자들이 많이 해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자,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규모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한국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총파이가 더, 중국이랑 큰 나라보다 총파이가 더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 규모가 예를 1000개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조라 그러면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1000개를 기술 수출하게 되면 중국은 그만큼 안전한 거를 이제 뭐 개발을 해서 뭐 이제 원료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한 2천억, 3천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000개를 기술 수출하면은 이 규모가 뭐 1000억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은 대박 나는 거야. 이게 터지면 대박이. 요런 쪽에 이제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섞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라든가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 글로벌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고밸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합당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고리스크 고리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성향이 그렇다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임상이 마지막에 성공까지 해서 이 확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9%밖에 안 됩니다. 임상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딱 해서 이게 임상 3상 지나고 이제 출시까지 약을 파는 데까지의 성공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1%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패했다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2017년, 2019년도에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신라젠부터 해서 이 폭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미리 이건 90% 빠지고 상폐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자본을 넣는 거랑 이거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자본을 넣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분산을 잘하게 되면 투자 성과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습니다. 왜? 올라가면 500%, 1000%씩 때리니까요.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은. 그리고 그 빈도가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다. 그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리스크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죠. 자, 폭락을 안 두들겨 맞고 올라갈 때만 잘 사서 잘 팔고 나오면 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결론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간에 자 4,000원 구간대부터 대충 뭐 한 2012년 13년 구간대부터 보면 4,000원 구간대부터 1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00배 이제 3,000% 올라왔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리턴이 크다라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5년 6년 동안 뭐 20배 30배가 훌쩍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게 제가 확률이 9%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개를 사서 바이오 기업 100개를 사서 자 요런 거 3개만 나오면 본전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100개를 사서 3개만 나오면 본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중 관리라든가 분산 개념이 더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100개를 사면 그냥 맘 편하게 20%는 상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100개를 사서 뭐 10개를 사서 2개, 뭐 100개를 사서 20개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발에 채입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20배, 30배씩 뭐 5, 6년에 올라온 기업들은 지금 발에 채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저도 추천드리고 하면 분할 매도 포지션은 100%가 아니고 조금 더 키워서 해야 되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 기간을 더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그게 정리되고 뭐하고 하면 아예 따로 분리해가지고 리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다 봤더니 제넥신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이거 제넥신이라는 한글은 제가 쓴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쓴 한글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서 영어로 GNEX 어쩌고저쩌고 이걸 해석을 하니까 제넥신 그렇게 해서 제가 쓴 거고,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죄다 꼬부랑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꼬부랑말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스탠스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버릇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그런 말을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익숙해서 그냥 쓰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고 뭐 스펠링도 모릅니다.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 다 인정을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춤법도 항상 틀립니다. 초기에 제가 유튜브하고 뭐 리딩하고 뭐고 할 때는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맞춤법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시간을 이제 할당을 해서 뭐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낼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전 다른 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요거를 버리고 요런저런 뉴스라든가 기업 내용들을 좀 찾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이오 쪽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장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 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수익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비중을 나누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진짜 100배, 1000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뭐 20년 이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럴 가능성들이 또 가장 높은 섹터군이 바이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은 많이 결여되지만 이렇게 리턴이 클 수 있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올라오는 거, 뭐 셀트론 같은 것만 봐도 2008년도부터만 봐도 100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요런 이제 큰 업사이드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아예 없다라고도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투기성이 짙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걸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겨내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리딩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아직 못 드리는 겁니다. 자, 초기에 2017년도에 리딩하고 뭐하고 할 때 회원분들한테 장기 포지션을 자꾸 할 수가 없었던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되면 우리도 100배, 1000배 성장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도 포트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관심은 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넥신이라는 기업의 기술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에요. 제넥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자, 암하고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희귀 난치병 치료나 작물, 가축개량 등 미래 식량 분야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기술이. 그래서 유전자 기술 기반으로 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확하게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요 기술이 뭐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유전자 고장에 의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이제 혁신적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툴젠인가 이제 비상장 기업하고 이제 뭐 합병했나 뭐 그렇죠. 그래서 신약 개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자,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해서, 자, 특허 비중을 늘리겠다. 라는 것들이고요. 자, 유전자 치료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치료제 개발 및 관련 기술 특허를 확대한다. 특허를 늘려서, 내 기술이니까 니들 쓰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한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 제휴, 여기저기랑 제휴를 맺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겠다. 자, 원천 기술을 또 이제 특허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내 거 하겠다. 그 다음에 상용화 기술을 또 특허를 확대를 하겠다. 이것도 내 거 하겠다.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확대. 나 혼자는 힘드니까 누가 좀 같이 하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봅니다. 자, 최근 자궁 경부암 키트루다 병용하는 GX1182가 자,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 임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가치를 그래서 증가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1200억 정도 평가가 됐대요. 근데 현재 밸류업에서 6500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이 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비슷한 이제 제약사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를 해서 그 밸류 가치가 얼마고 이 약을 지금 팔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얼마를 버는지 그 이익을 산출해서 그걸 갖다 대입을 해서 짜맞추기식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 약을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이게 진짜 성공해서 출시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다운사이드는 얼마나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분석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간단해요. 인간의 기대 심리. 그러니까 투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투기다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관리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뭐 보유하고 또 이제 뭐 포지션을 취하고 할 때,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GX 뭐 1882에 뭐 2032년 기대 매출은 약 1조 이상으로 산정을 했다. 자, 이게 이제 뭐 출시가 되고 하면, 임상이 마무리가 되고 출시가 되고 하면 이제 기대 매출이 1조 이상으로 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출시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출시가 되면 앞으로 10년, 12년 후에 기대 매출이 1조 원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뭐 이걸 얼마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신약의 가치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동안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성공 확률을 9%로 낮게 산정하였기 때문인데, 지금 임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자, 프로테이지가 성공 확률이 9%,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뭐 12%나 15%로 조금 상향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 자, 성공 확률이 9%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1200억에서 6500억이 됐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가치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어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밸류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돈은 들어가야 돼. 왜? 바이오라는 거는 이 기술은 계속 확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혁신이 만들어지고 계속 확장이 돼야 되니까. 세상에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과거에 이제 IT 닷컴 버블 때처럼 이 버블이 크게 입혀져 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버블에 동참했던 투자자들은 다 죽어요. 다만 국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이렇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짜 돈이 유입이 되면 기술 개발이 빨라져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버블에 동참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다 따라잡을 때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투자의 목적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투자에서 손실은 불가능해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반 임상기업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무슨 뭐 기술같이 말고 숫자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고수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개뿔 고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누구도 모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파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핫할 때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래요. 여기서 10배가 더 가든 5배가 더 가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꺼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딱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심리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 밸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공포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매도를 하겠죠. 공포가 극에 달아서 파는 사람들이 팔았을 때가 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골고루 사두면 돼요. 요 포지션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바이오 센티가 좋고 막 이렇게 좋을 때는 나눠 팔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더 올라가면 더 팔고 더 올라가면 더 팔고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거고, 이제 공포가 이제 거의 뭐 시장으로 쫙 퍼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IPO도 안 되고 상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이오는 사기다. 막 요렇게 센티가 그렇게 잡혀버려요. 그럴 때가 이제 골고루 담아갈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둘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을 가치에 둘 수가 없어요. 왜? 가치 분석이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치 분석이 되냐고. 자, 성공 확률이 9%였는데 이게 15%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25%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에 6500이면 5배 올라간 거잖아. 자, 이게 45% 됐으면, 자, 성공 확률이 45% 됐으니까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요만큼 높게 준다? 45%가 아닌데. 내가 그때 본 거는 12%인가 15%. 뭐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리포트 나왔던 게. 아무튼가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조 팔면 순이익이 10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자, 10년 동안 팔아먹으면 이게 10조, 뭐 1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 10조 가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렇게 숫자로 산출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9%야. 성공 확률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25%야. 그럼 얼마를 책정을 해줘야 되냐. 그런 계산을 해갖고 하는데 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는.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됐을 때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고, 안 됐을 땐 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산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를 접근하고 헬스케어를 접근할 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면 큰 바이오일수록 공포를 사야 되고, 자, 이제 밸류라는 게 책정이 되는 바이오 기업들도 있어요. 밸류 책정이 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보는 거고, 헬스케어 전체 비중에서 바이오 비중은 이제 내 전체 포트에서 바이오 비중은 어느 정도를 할당을 해줄 건지 미리미리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영을 해야 바이오로 깡통이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깡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 여기에다가 반복한다고요, 자산을. 이거 봐, 바이오 변동성 같은 거 보면 일반 주식 투자 못 합니다. 바이오 같은 기업들만 찾아다니게 돼요. 그럼 이때 이 수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깡통 날 때까지 그걸 반복하다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죠. 딱 시야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넥신을 사고 팔았으면 제넥신밖에 안 보여. 다른 기업들도 다 요만큼씩 올라왔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온 건 알지도 못해. 그냥 내가 사서 딱 수익 본 제넥신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시야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때요?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만 냅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봐요, 뉴스에서. 야,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고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꽝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 꽝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의 이제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꽝을 설정을 해야 내가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안 태울 수가 있고, 작은 돈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서 100배, 1000배도 취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넥신이라는 기업의 월봉을 보면 이 기업을 이제 4,000원, 5,000원대부터 내가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겼어요. 요 밑에서 사서 이 변동성 50%, 뭐 70%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때는 막 망한다는 소리 들리는데, 이때는 막 망한다는 소리 들려요. 근데 이거를 그럼 비중 관리가 안 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이거. 실체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죠. 자, 숫자로 보이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견뎌야 되겠다 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순간 바닥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분들로 이제 정상적인 이런 밸류 체크가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경험이 많이 없고 내가 이런저런 인사이트라든가 스탠스가 확실하게 투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되는데, 보통 유입이 될 때 이런 걸로 유입이 돼요. 왜냐면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걸로 딱 이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별거 없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 벌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 갈 거야 그러죠. 야, 내가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50,000원 갔어. 이거 1,500만원 갈 거야. 아, 이건 좀 오바다. 20만원 갈 거야. 30만원 갈 거야. 지금 이제 시작이야. 스타트 했다. 빨리 올라타. 이런 식으로 꼬신단 말이야, 주변에. 야, 1억 태웠는데 5억 됐어. 여기서 한두 방만 더 튀면, 나 저기, 옆에는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 살 거야. 이딴 소리들 한다고. 야, 그럼 난 1,000만원 있으니까, 야, 어떻게 이거 태워가지고, 나도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꽝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 예측이랑 반대로 갔을 때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바이오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 나라에 다 도움이 되고 좋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처럼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우리나라 국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뭐 글로벌리도 굉장히 좋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투자를 빙자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우리만 깡통나고 인류에는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인류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말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해요. 버블에 소외감에 견디지 못하고 따라다니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요. 매년마다 이게 막 사이클로 계속 발생을 해요. 그거는 다 자기 탓이지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신라젠이 뭐 이렇게 됐다라 그래갖고 신라젠 CEO가 죽일 놈이니 어쩌니 뭐니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안 그래. 뭐 다 그렇지. 인간이 그런 건데.
내 탓이지. 그 신라진 10만원, 15만원 사서 만원 돼서 지금 상장 폐지 되려고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전재산 예를 들어 때려박았으면 분산 투자 안 한 내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신라젠이나 기업 책임이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밸류 체크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항상 공포의 사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